좋아요, 구독! 오늘의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상장 첫날 상한가인 따따블에는 실패했지만 시가총액은 3조 원에 안착했습니다. 이에 기존 로봇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로봇 섹터 전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최대로 꼽히고 있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사실 다른 로봇주에는 관심이 좀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 오늘 신고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에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이 맞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꺼지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매물 차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을 보면 약세를 보이고 있죠.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2조, 3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현재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에서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레인보우틱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적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더 큰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가총액이 3조 부근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 SP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SPG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연간 2022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5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는 적자 회사죠. 근데 이 SPG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천억대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8천억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3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 평가, 성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네. 지금 현재 이제 수치로 찍히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매물이 나왔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져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래로 가면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좋다라고 보는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감은 네. 당장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많은 기대감 속에 상장을 했는데 사실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두산인데 오늘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겠죠. 지금 시장에서 17%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 어떻게 전략 짜가야 할까요? 네,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렇죠? 두산이 과거에 두산이란 그룹주에 대한 뭐 증권가의 그런 분석이 조금은 안 좋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두산이 많은 체질 개선을 했죠. 그래서 두산 그룹주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관점에서 이 두산이란 기업을 본다면 일단 로봇 관련돼서의 모멘텀은 상당히 많이 희석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이란 기업이 그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자회사의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지만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산을 매수한다라는 관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로 상장을 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하지 두산을 매수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두산의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로봇 관련돼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메리트로 두산이 상승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로봇 관련주로 접근을 하시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그냥 두산 로보틱스가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거의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 중반 이전에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지 시세가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바로 올라오지 못하게 된다면 조정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청약을 하신 분들은 한 주나 두 주 정도 받으셨을 텐데
좀 대응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산 자체의 경우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사그라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봇 산업은 앞으로 대세로 이뤄지게 되면서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이후에 앞으로 로봇 전반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로봇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장 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뭐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로봇들의 진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전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장성이 부각될 때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오르죠. 그리고 나서는 그 성장성이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히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매출로 많이 잡히지가 않는 부분이라서 일단 매매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눌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다만 미래를 봤을 때 그 성장성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